오늘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좀 관련되시는 분이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뭐 흔히 하는 지적인데요. 이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서 이게 편리성은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포장, 과대 포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포장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떤 그 현재 동향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뭐 누가 좀 답변하시고 우리 조 회장님 물류 쪽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 네,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온라인 주문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장 큰 게 패키징의 어떤 간소화가 지금 물류 현장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큰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박스, 비닐, 그다음에 이제 냉매제 관련해 갖고 이 부분이 보니까요. 어떤 소비자들이 얘기한다.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이 오니까 박스는 많았는데 일일이 하다가 버리기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도 마켓컬리도 간소하게 지금 아마 최근에 포장 합리화 그쪽 하고 있고 최적화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국내에서 얼마 전에 지금 3분기 결산 나와서 지금 뭐 쿠팡 5조 원은 넘었는데 아마 3분기가 15조 원까지는 엄청 많은 매출을 올렸지만 쿠팡도 지금 이 안건 ESG 경영과 맞물려서 계속 지금 개선하고 있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정보를 의하면은 이 부분을 갖다 기업들이 경쟁 기업이 있어서 명확하게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합리화나 이 부분은 큰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줄여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조국래 본부장님께서 돌세나라든지 뭐 이나네라든지 이런 어떤 뭐 소규모 어떤 그 플랫폼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우리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적자 요인이 되는데 이런 소규모 생산자들이 어떻게 하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혹시 뭐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접근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오늘 주제 자체가 어떤 대형화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좀 지속 가능한 어떤 농업 농촌을 위해서 사실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무조건 맞춰주는 게 아니고 사실 소비자 의식개혁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방금 이 택배 부분도 마찬가지 빠르고 편리하니까 좋은 부분인데 물론 대안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드리면 이게 살짝 ESG 경영으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 마케팅 부분을 농촌의 택배비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류 쪽 지원 부분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동되는 어떤 물류 쪽에서 자연스럽게 그 기업이 우리가 이런 기업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간접 자원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농업 쪽에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대안적인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너무 빠르게 먹어야 되고 너무 빨리 받아야 되는 이유 자체 부분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좀 의식개혁 부분도 소비자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 농산물의 가장 이동이 많을 때가 명절인데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당연히 물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샤인머스켓 이번 추석 때 같은 경우에 만약에 팔았다. 과연 제대로 맛이 나온 샤인머스켓이 전달됐을까요? 좀 주제하고 좀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소비자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 쓸데없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소포장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된 농산물이 좀 전달되지 않을까 좀 엉뚱한 답변은 드렸는데 예,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참 저도 산지에 가면 가장 힘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단순히 소포장해 갖고 빨리 배송해 주는 게 아니고 의식 개혁을 통해서 정말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델로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산지에서도 처음부터 막 택배를 의존할 게 아니라 어떤 또 대포라든지 이런 집산하는 걸 한 포인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배송을 하면 훨씬 좀 물류비도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협 같은 데를 통해서 어떤 포인트, 집산 포인트를 만들고 거기서
라스트 마일 배송을 하는. 근데 지금 우리 농촌부터 바로 라스트 마일 배송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예, 예, 우리 미안합니다.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원자재 가격 모든 유가도 있지만 급상승해서 골판지 가격이 한 10에서 20, 30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뭐 택배든 박스든 뭐든지 빨리빨리 문화 온디맨드에 편한 건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는 지금 말씀들 해주셨지만은 합리적으로 자체적으로 소비자도 좀 어떤 저기 하고요. 또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이나 이런 걸 간소화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소비자도 물류기업도 같이 고민하면서 플랫폼의 어떤 의식을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고 다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 부장님도 한 말씀 하실. 예. 아까 아무튼 포장 박스 과대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 불필요한 것들 좀 최소화할 거냐, 이것이 이제 사실은 ESG 경영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접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산지에서 모든 농산물의 다양하게 어떤 품위들을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좀 맞춤형으로 좀 하기 위해서 풀셋 구매라는 판매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그런 농산물들이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약간 접근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우리 공판장에서 폐기되는 농산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유통기한의 어떤 부분들을 접근을 해서 이러한 것을 적절한 판매 유도를 유도를 해서 뭐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불필요한 폐기물들을 줄여서 결국은 우리 사회 환경에 좀 도움이 되게 하는 거 있고, 아까 이제 물류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오픈 플랫폼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목적이 이제 산지에서 다양한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농협의 온라인 센터에 연계를 통해서 우리 오픈 플랫폼에 거쳐간다면, 저희가 이제 물류비 어떤 부분들을 한번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니까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이루하는 전체적인 유통 비용 구조가 한 47.5%예요. 근데 이제 우리 플랫폼 연동을 통해서 좀 경로들을 좀 단순화하고 흘러간다면 한 33.2%, 한 15.3%라는 사회적 편익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농가에게 한 7% 정도, 소비자에게 한 8%, 8.4% 정도 이상의 편익적인 효과들이 나눠지는데,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생산자도 소비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라는 뜻을 우리가 유통 구조에 보다 혁신적인 하나의 트렌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같이 맞춰가는 것도 우리 플랫폼 기업들에게 너무나 의지하는 포커싱이 두는 것보다 바로 산지의 개선점을 거기서 찾아내는 의미를 좀 갖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서 한번 물류비, 온라인 환경에서 물류비 절감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그린랩스 신상훈 대표님께서 우리가 팜모닝을 통해서 투입, 판매, 피드백 이런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이제 앞으로 활용을 하시겠는데, 저 이걸 좀 뭐 결국은 데이터가 돈이 된다. 뭐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이게 결국 그렇게 될 것인지. 예. 예, 데이터가 돈이 된다라는 관점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농사를 지을 때 지금까지는 감으로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옆에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면은 이 수치가 이 정도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값들이 나오고, 그 기준값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게 생산을 하진 않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돈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분은 정말 좋은 약재도 쓰고 좋은 자재를 써서 농산물을 길러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데이터화 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자재들을 정말 어떻게 썼는지를 데이터화해서 그런 것들을 최종 소비자까지 볼 수 있게 한다면 그 또한 데이터가 돈이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유통 쪽에서도 결국 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제가 예를 들어 뭐 50개의 도매 정보, 도매 유통 정보 또는
많은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매가 정보를 제가 혼자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팔아야지 그 내가 극대화의 수익을 거둘 수 있나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2분의 같은 경우에 그걸 계산하고 싶어도 이거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속 그 제안을 해드리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농민들에게는 이제 그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와는 숫자고 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생산도 마찬가지고 유통도 마찬가지고 뭐 물류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 판매 루트를 추출해내는 것, 이제 그쪽에 저희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결국 농민에게 이렇게 생산하세요, 이렇게 유통하세요, 이렇게 물류를 이용하세요라고 해서 많은 물류 업체들 중에서도 그 데이터들이 다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 저희가 어떤 물류 업체와 유통을 하는 것이 가장 농민에게,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뭐 중간 도매상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라는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 3회의 거래와 유통의 디지털화 물류혁명 세션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아마 이 저희 세션을 통해서 최근에 어떤 그 일어나고 있는 유통 물류 쪽에서의 어떤 변화를 좀 체감을 하셨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뭐 대안은 아직 저희가 좀 모색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 농식품 공급망 생산부터 어떤 유통 물류 쪽에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 이제 데이터화돼서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잘 대응을 한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생산, 판매, 물류 쪽이 어떤 그 대응이 되고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농식품 그 공급망 전체가 효율화되고 또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디지털화 전환이 된 것이 우리 생산자, 농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거냐? 사실 이게 이제 과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덧붙인다면 이런 그 거래 유통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이제 수급 조절, 수급 안정 이런 부분에 이런 그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어떤 가격 안정화 이런 걸 통한 농민들의 어떤 어떤 웰페어 향상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좀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걸 제가 읽으면서 오늘 저희 회의 제3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걸맞은 농업 유통 혁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기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바람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